네, 안녕하세요. 다음교육 수학 강사 오주혜입니다. 먼저 또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날씨가 안 좋은 걸로 굉장히 예보가 되어 있잖아요. 비 오다가 또 눈으로 바뀐다는데 귀가하시는 길도 꼭 안전하게 무사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학생이 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재원생 2명이 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럼 이따 말하는 거에 신빙성을 조금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하실 게 이번 기말고사가 어땠느냐일 것 같아요. 일단 저고요. 네. 일단은 컬이 잠깐만 얘기 드리면은 뭐 이게 쭉 넣어놨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어차피 예비고일 대상으로 그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브로셔만 여기 잘못 들어간 거고 PPT 맞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기말고사 후에는 제가 이제 1월에 갈 때까지 정규만 강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딱 5회짜리 확률 특강이 있습니다. 확통이라 되어 있는데 통계를 안 해요. 확률만 하거든요. 일단 그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으로 가면 뭐 사실 정규반에서 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1학기 거 내신 대비해야 되고, 여름방학 2학기 내신 대비해야 되고. 특강으로 뭐 하냐. 자, 이제 겨울방학은 1월, 2월 이제 두 단계가 있어요. 그럼 1월에는 미적분 원을 하게 될 거고, 2월에는 확통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요 질문이 제일 많으셨어요. 2월에 하는 확통이랑 그 1월 정규만 들어가기 전에 하는 요 확통의 차이가 뭐냐. 자,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확통을 몇 번 해봤잖아요.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물론 지금 기수랑 위의 기수는 좀 달라요. 위의 기수는 이과와 강세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에서 확통을 보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신에서 이제 비교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친구들은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사실 보이는 조금 이제 내신은 어느 순간 좀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 확통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확통을 해보면 어떠냐면, 대부분이 선행을 했다 그러면은 대수랑 미적분 원을 힘을 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통은 그렇게까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제 수업 경험이, 옛날에 타학교 이렇게 막 팀 수업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지금은 뭐 과목 이거죠. 그때 이제 수원수투였는데, 수원수투를 비교적 열심히 하지만 조금 잘 하지는 못하는 친구였는데, 확통 수업으로 들어간 순간 혼자 갑자기 날아올랐어요. 이제 이거 답이 뭐야 하면 다른 애들 한참 이제 수원수투 잘하는 친구도 막 계산하고 있는데 답이 뭔지 툭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나았어요. 그 전 과목보다. 근데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면서 답만 찾는 것도 있긴 있었고, 그러니까 결이 조금 달라요. 이게 대수랑 미적원을 잘한다고 확통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수학적 성격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파트부터 이제 연장되어서 가는 과목이다 보니까 경험치가 많이 중요해요. 일단 대수랑 미적분 원은 조금 이런 게 있어요. 이 수능에서 완전 킬러 있잖아요. 완전 킬러 대수 미적분 원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강사로서 야, 노력만 하면 수능의 모든 킬러 문항 현장에서 다 풀 수 있다. 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이거는 재능의 영역이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통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재능의 영역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확통에서 벽을 느끼느냐? 아니요. 답이 무조건 나와요. 틀린 답이라도. 근데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를 뿐이지 답이 무조건 나옵니다. 대수 미적분은 풀면 이거 못 풀겠다, 답도 못 내겠다, 이런 게 많은 반면에 확통은 답이 일단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알아야 돼요. 맞는 풀이 듣는 것도 당연히 너무 중요한데, 현재의 내 풀이가 어디서 틀렸는지 그게 교정되지 않으면 거기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확통 경험치가 보통은 낮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낮습니다. 제가 이때 5회하고 이때도 회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때는 왜 확률만 하느냐? 잘 못해서 그래요. 대부분이 진짜 잘 못해요. 특히 조건부 확률 막 이런 거 들어가고 하면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률에만 확 집중을 합니다. 통계가 그렇다고 만만하진 않은데 통계 개념이 꽤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응용은 거의 없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력이 확실히 필요하긴 한데 확률은 그래도 응용이 좀 들어가고 통계는 응용 같은 거 없다. 그래서 앞에서 확률 좀 빡세게 하고 2월에 가서는 이때 배운 거를 좀 전제로 해서 그래도 까먹었겠지만 더 쌓아서 어렵게 가는 강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특이한 거 있는데 이때 하는 확통에 그거 이따 얘기 드릴게요. 여름방학에 뭐 이제 그때
한 3주 반 정도 되겠죠. 그때 이제 오전 특강으로는 뭘 하느냐? 그때는 이제 미적원 정규반에서 나가는데 킬러 정리라고 해서 그냥 평가원 킬러, 교육청 킬러만 싹 다 모아놓고 이제 수능 상위권을 이제 노려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노려보는 표현 좀 이상하네요. 노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이거만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 까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때는 항상 미적 2를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수능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고요. 요거 좀 굉장히 유용하게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자부하는데 좀 나중 얘기고, 어쨌든 다가오는 지금 특강은 확통, 그리고 이제 1월, 2월에는 차례대로 1월 미적분원, 2월 확통인데 요거는 약간 특이하게 진행하는 게 있다.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커리큘럼 얘기 드렸으니까 이번 시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애들 12월 9일 화요일에 이제 수학 시험을 봤죠. 제가 원래는 바로 그날 촬영을 해요. 9일 시험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는데 제가 항상 그날 촬영해서 보통 다음 날이면 업로드가 돼요. 이번에 촬영 안 했어요. 수학 시험이 쉬워서 촬영을 안 한 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2학년 올라가면서 현장 간담회를 할 거여서 오늘 촬영할 거니까 안 한 거긴 한데, 난이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좀 많이 쉬웠던 편입니다. 학생들이 뭐 기본적으로 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채점 해보니까 이 점수가 뭐지 막 이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절대 아니었다.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이제 쫙 깔려 있고 어마어마한 킬로, 이건 대체 어떻게 푸는 거야? 중간고사만 해도 한 문제 아이들이 다 같이 약간 수렴돼서 틀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비교적 많이 틀린 게 단답형 2번, 4번이요. 그건 제가 해설 이따가 이제 나중에 영상들 학생들 보고하라고 잠깐 띄워드릴 건데, 그거 이따 보겠습니다. 향후 수업 안내는 사실 뭐 거의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서술형의 1번이 지금 그 아이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증명 과정에서 좀 명확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걸 좀 빠뜨린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좀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감점당하느냐, 사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건 학교 선생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과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별거 아닌 요소를 볼 것이냐인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총점에서 얼마나 감점당하느냐가 조금, 이 중간에 합산으로 결국 들어갈 건데 중간도 조금 고득점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덜 깎이는 게 중요했던 시험인데, 단답형 2번, 4번을 제외하고서는 객관식은 솔직히 많이 쉬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렸고, 그리고 서술형은 제가 보기에는 감점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학생들이 본인이 예상한 점수랑 꽤나 다른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 근데 또 까봐야 알아서, 이건 제가 정하는 건 아니라서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여쭤보시는 게, 그래서 1등급 컷 몇이라고 보느냐. 제가 항상 이 수학 시험이 그래도 올해가 솔직히 말하면 비교적 좀 쉬워요. 그 전년도들 보행고 시험에 비하면 올해 1학년 시험은 쉬운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난이도가 비교적 쉬웠으니까 맨 처음에 커트를 좀 많이 낮게 잡았거든요. 아마 4%에서 10%로 바뀌었어도 이거는 그래도 잘못 반대로 얘기했네. 꽤 높게 잡았었는데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학생 또 쉬우니까 몇 명은 막 이거 이 정도면 1등급 뭐 97 아니냐 95 아니냐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극상위권은 그런 친구들 꽤 많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입니다. 저 옛날에 좀 많이 틀린 적도 있어요. 대부분 맞긴 한데 제 생각에 상위 10% 커트는 80 후반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90까지 가는 거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모두가 서술형에서 다 같이 감점당하면 85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낮을 때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기말 커트는 제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이제 합산이 중요해서 저는 총점으로 따지면 이제 30점 언더로 깎여야 이제 1컷 이내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2컷은 어떠냐? 근데 이거 진짜 이제 너무 예측하기가 힘든 영역으로 가 있어. 퍼센티지의 그 분포가. 항상 1컷까지 말씀드리는 게, 이미 1컷에서 확 벗어나면 2컷은 정말로 확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컷까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시험이 어땠는지 이제 부모님들도 체감하실 수 있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객관식 5번입니다. 자, 이거 제가 쓰는 교재에서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 21년 3월 거. 자, 이거 7번입니다. 모의고사 교재에 있었던 거 23년 3월입니다. 제 교재 PDF에서 그대로 긁어온 겁니다. 자, 8번이고요. 이거 학교 부교재 문제입니다. 형태 똑같죠? 숫자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객관식 10번인데
요것도 학교 부교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제 유형 자체가 EBS 올리포스 고난도 거다 하기는 좀 그래요. 유형은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거라. 근데 이 물어보는 형태까지 완벽하게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학교 부교재에서 낸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네, 이게 19년 11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12번. 16년 3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 다 캡처입니다. 자, 14번. 이거 부교재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5번. 요거는 이제 시중 문제집에서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대놓고 딱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근데 객관식 출처가 모의고사가 되게 많죠. 부교재에서도 많이 나왔고 보통 객관식 15번이 그리고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난이도가 좀 낮았고 모의고사 문제를 심지어 보지 않았더라도 좀 크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은 그런 구성이었다. 뭐 봤으면 조금 유리한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단답형 3번 역시나 뭐 이제 학평에서 나왔다. 형태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자, 단답형 4번. 이거는 출처가 좀 더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나 보다 싶으실 수 있는데 아니요. 이거는 어느 문제집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왜 뒤로 가지?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2번. 21년 11월 학평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학평 제가 워낙 많이 다루니까 많이 나와서 저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사실 이런 게 없었던 게 이러면서 좀 더 어려워야 그게 의미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살짝 쉬워서 조금 아쉽다. 제 개인적인 감상평이고요. 주요 문항 해설인데 단답형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를 진짜 많이 틀렸더라고요. 단답형 2번 해설인데 이거는 이제 현장에 있는 두 명의 학생과 나중에 영상을 보게 될 학생들이 잠깐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0에서 1까지만 감소하는 직선이 나와 있고 여기 1에서 5, 여기 y값은 0에서 4인데 여기 안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쪽이 감소로 1,4랑 5,0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1,0과 5,4를 찍는 증가로 갈 것이냐 요게 결정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감소라면 연결되어 있는 구간별 함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함수고 yxy 교점이 곧 역함수의 교점이 되지만 이미 얘가 0,5와 5,0이라는 yx의 대칭인 쌍을 지나기 때문에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이 적어도 3개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게 말도 안 돼요. 그러면 1,0부터 5,4까지 가는 증가, 그러니까 구간 전체를 보면 감소와 증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함수와 원함수 교점인데 생각보다 어렵다 싶을 수 있는데 왜냐면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도 같아요. 이 친구를 yx에 대칭시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런 직선이 나오고 그럼 1,0부터 5,4까지 올라가는 2차 함수가 걔랑만 한 번 만나면 교점 하나 아니냐. 근데 그거를 다시 yx에 대칭시킨 교점이 하나 더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가하는 함수가 yx랑 접한다. 이게 끝이에요. 이 논리를 잡았는데 식을 못 잡았다라는 건 말도 안 돼서 뒤에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나왔던 유형이거든요. 이미 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룬 유형일 뿐더러 보인에서도 이미 나온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보통 나오면 구간별로 잘랐을 때 증가와 증가라든지 감소와 감소라든지 하는데 이렇게 감소와 증가가 섞여 있는 건 처음 내기는 해요. 다만 그게 살짝의 비틀림이 있을 뿐이지 최초로 나온 유형이 아니다. 이미 기출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23년 거예요. 2년 전 거. 아이들 같이 시험 보고 제 손필기로 줬었던 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단답형 4번이에요. 이거는 왜 많이 틀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해설은 좀 간단해요. 접어 올라간 부분이 있고 A와 2분의 A 더하기 B와 B가 있으면 A와 B 함수가 같으니까 1을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이고 2분의 A 더하기 B가 이 공률상 1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Y값을 비교할 때 A는 접어 올라간 부분의 대입, B는 본래의식의 대입 2분의 A 더하기 B도 본래의식에 대입해서 그 Y값 2배 한 게 얘네들과 같다. 이런 식으로 미지수 정리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여름방학에 다뤘던 문제예요. 여름방학 교재에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면 제 기말 수업 때 합류한 친구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못 받겠네가 아닌 게 왜 일로 가지? 요게 여름방학에서는 36번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기말 수업을 재개강하고 나면 여름방학 때 했던 거 좀 기억 안 나지? 하면서 맨 처음에 여름방학 복습 교재라고 해서 나갔던 워크북에 36번으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똑같죠? 근데
꽤 많이 틀렸어요. 이미 여름방학 때부터 함께 온 친구도. 그래서 뭐지 싶은데 유형을 좀 까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기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자꾸 어디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가 지금 더 떠야 되는데 요게 안 떴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보인고 18년도에 나왔어요. 7년 전에. 사실 저도 수업 시간에 7년 전 기출은 안 다루긴 했습니다. 너무 옛날이잖아요. 심지어 아마 학생들 홈페이지 들어가도 막혀 있을 거예요. 이제 5년 지나가지고 비밀번호 입력해 관리자만 볼 수 있고, 물론 저는 다 가지고 있긴 한데, 근데 이미 뭐 옛날에 나오기도 했었고, 제 수업 시간에 다루기도 했었고, 시중 문제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 근데 애들이 좀 틀려가지고 제가 다뤄봤고요. 이제 남은 거는 나 뒤에 수업들 뭐 있나 요것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금방 끝납니다. 사실 아마 질의응답이 메인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영상 촬영 종료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12월 19일부터 제가 딱 5회짜리 월수금 확통 강의를 까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확률과 통계 개념이지만 확률만 이렇게 써있죠. 확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지인데 4회 동안 정리라고 한 번은 총정리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다만 2월에 특강할 때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하는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저랑 해본 학생들 알지만 제가 비교적 쉽게라고 해봤자 쉬운 문제만 다루지 않아요. 절대로. 보인고 기출들도 일부 활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를 일단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좀 어렵게 해야겠지를 좀 설득할 거예요. 보인고 기출이 꽤 어려워요. 일부 활용하면서 야, 이거 이런 정도로까지 나온다,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차근차근 좀 밟아가게 할 겁니다. 완전 쉬운 문제들도 좀 많을 건데, 다만 수업 시간에 다루는 저의 예제는 쉽진 않을 거예요. 이미 전전년도부터 다 쉽다 배워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친구들이 있었는데, 너무 쉽게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제는 난이도가 좀 있고, 과제 혼자 푸는 거는 좀 난이도 낮은 것도 많이 구성되어 있는 강의가 이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에 하는 거 약간 프리뷰 강의고요. 뭐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제가 멘트를 많이 쳐놨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대봉투에 사실 예비고일 브로셔가 잘못 들어가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이제 시간표 자체 보인고 거에 요게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제 정규반 강의 1월에 다시 재오픈합니다. 1학년 때랑 시간이 달라집니다. 여러 번 이제 학생들에게 마지막에 공지를 했는데 학부모님께도 계속 문자 드리고, 제가 1학년은 수토죠.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예비고일이 또 수토가 됩니다. 2학년은 월금 그리고 화금입니다. 하이퍼가 월금, 스카이가 화금. 계속 이랬고요. 요일 고정이고 학년별로 요일 고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1월, 2월 꽤 긴 기간이에요. 이 정규반 때 뭐 하냐? 대수만 합니다. 다른 거 곁가지를 절대 안 쳐요. 그런 건 무조건 다 특강으로 가 있어요. 대수만 해요. 그러면 1월, 2월 동안 진도를 나가는, 아니 개념 진도는 1월이면 끝나죠. 2월 초까지 갈 때도 있긴 해요. 그 후에는 다시 이제 문풀로 쭉 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제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사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수학은 내신이랑 수능까지의 준비 과정에 괴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수능 과목 가서는 이제 수능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는 이제 내신에서 나오는 괜찮은 문제도 있지만 약간 숫자만 변형한 어떤 조금 너무 계산으로만 치중하는 조잡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개념적으로 훌륭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할 뿐이지, 이거 내신 때 배운 게 이게 좀 쓸모가 없고 이런 식으로 괴리가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게 대수라는 과목이 저도 가르치면서 저도 뭔가 좀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제 학창 시절에 뭐 수능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잘했던 그런 걸 떠나서 그때는 제가 깨닫지 못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요거를 똑같이 풀더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 물론 저 혼자 생각해낸 것도 있고, 저도 사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좀 많이 찾아봐요. 제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수학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구나, 이때는 이렇게 저도 문제 적용해보고 알게 모르게 계속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학 유튜브 그런 거 틀어놓으면은 왜 변태같이 그런 걸 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저는 재미있거든요. 그게 물론 제 관심사는 약간 고등 수학까지만으로 있어요. 대학 수학은
대학교 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진짜 잘 못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교과서적 개념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확실하게 이 대수에 대한 약간 좀 본질적인 이해 시켜줄 수 있는 거에 자신이 있다. 아마 저랑 이제 고3 때까지 쭉 하는 거를 저는 목표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는 없게 하려고요. 다른 데서 들어봤더니 오재환한테 못 배운 새로운 게 있네, 이런 거 없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설명은 이 미적원 특강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근에 사실 이 미적분 원이 이게 제가 수능을 할 때랑 너무 달라졌어요. 저 때 킬러 문제였던 게 지금은 쌤에 유형 한 22번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같이 이렇게 수준을 치고 올라가고 옛날 학생들이 멍청했느냐? 전 그게 아니라고 보고 너무 분석을 많이 당하셨어요. 이 교과가. 저 때는 하지 않았던 비율 분석, 그 다음에 어떤 논리성, 문제 유형 분석, 거기에 이제 완전 최근에 뭐 어둠의 스킬 하는 건 사실 미적 2에 있는 거고, 완전 최근에 뭐 거리곡이라든지 해서 저도 막 계속 새롭게 공부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스킬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물론 본질은 개념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개념 이해를 하고 나서 스킬이 중요한 거긴 한데, 근데 스킬이 중요해요. 안 쓰면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스킬만 쓰면 안 돼요. 가장 이제 정석적인 개념의 풀이 방식을 안 상태에서 이런 스킬적인 이해까지 들어가요. 근데 그 스킬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짜고 뭐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본질을 이해해야 더 들어갈 수 있는 해석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왔다 보니까 요즘 수능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 문제씩 이게 학생들이 웬만한 건 이제 이 유형법을 다 가다 보니까 이제 스킬 못 쓰게 하겠다 이러잖아요. 이제 스킬만 쓰면은 이 상황이 하나로 특정돼서 답이 툭 나오는 상황은 잘 없는 게 맞아요. 피하려고 해요. 그게 맞죠, 기조가. 피하려고 해야지. 근데 이거 여전히 중간에 쓰이면서 시간을 팍 압축할 수 있는 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요런 최신 이론들부터 해서 이런 걸 다 접목시키면서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이번 고3 얘기인데 한 친구가 이제 뭐 제가 이번 기수는 지금 2학년 올라가는 기수 3학년 올라갈 때 제가 처음부터 같이 할 거지만, 지금 이제 막 졸업하는 기수는 3학년 겨울방학 때는 제가 안 했어요. 이제 1학기 때 미적 내신부터 이렇게 봐줬었고, 근데 이 겨울방학 찾아오던 어떤 친구가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 다 우아하면서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데 자기 이미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배우는 건 아예 없도록 자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처음에 특강 한 번만으로 얘는 그렇게 하기 힘들고, 여름방학까지 하고 나면은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학생들에게 과제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수학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보고, 일단 이 특강들에 대해서 대수, 이건 정규였고요. 미적분 원 보여드렸는데, 이게 끝까지 좀 붙잡고 이렇게 쫓아오는 친구들을 어떻게든 성장시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제량이 많아요 하면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긴 하니까. 근데 조금 그런 건 아마 서로의 그 방향이 안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과제도 많이 주고 좀 이렇게 많이 풀게 하면서 수학의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봤을 때. 물론 이제 수학만 하면 안 되긴 하더라고요. 수학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전체 공부량의 50%는 수학이다라는 걸 좀 전제로 하고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확통입니다. 2월 건데 이게 좀 시간이 이상해요. 다 제가 오전 특강이 9시 반, 1시 반이거든요. 제가 여름방학에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특강을.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이게 녹화되긴 하는데 잘 가요. 부르잖아요. 겨울방학부터 잘 안 가고, 이게 그 아이템은 오전에 합니다. 그래서 또 오전에 하는데, 근데 이게 개강 첫 주에는 이게 시간이 이래요. 왜냐하면은 이 봄 이제 개학이 있잖아요. 봄 개학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지나고 신학기 적응 기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또 불러요. 2학년 담임 선생님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12시까지만 하고, 봄 개학은 어차피 그 낮까지 쭉 정상 수업하기 때문에 이때 어차피 특강을 못 해요. 그래서 개강이 막 2월 9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첫 주에 왜 시간이 있다고냐 하면 이제 그때 아마 신학기 적응 기간일 거예요.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그러면 일주일간 12시에 끝나요. 2학년 담임 선생님과 함께 와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반에서. 그러면 그때 나오면 1시 반까지 와라, 요때는.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안 하면 보잉고 이 특강을 못 해요 2월에. 저는 어차피 보잉고 대상으로 하니까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요. 이때 전범위 합니다. 전범위하고 7회밖에 안 나와요 회차가. 이거 사실 좀 짧아요.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12월에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서 까먹을 수 있는데 했잖아. 어느 정도 했잖아. 이걸 전제로 하면서 거기서 이어서 통계까지 이제 다 쳐보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짧지만 할 수 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중학교 때 이미 나는 확통을 2회차 이상 돌렸다 하면은 요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12월 거부터 저랑 할 거라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2월 하는 것도 이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이건 혼자 해도 되겠다 12월 거는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여태까지 제 경험상 이제 극상위 상위권 다 데리고 해봤을 때 이미 어렵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12월에 할 때. 그래서 이게 한 2회차 이상 돌린 학생 아니면 12월부터 아마 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회차의 함정이 있잖아요. 회차는 많은데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의미한 2회차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특강은 끝났고요. 요거 이제 제가 매번 하는 이제 홍보 그건데, 이거 이제 저기 전에 수업하던 곳이었고 이제 조금 자랑할 만한 거라면은 여기 이제 새로운 관이 생겼죠. 여기 이제 제 전용 관입니다. 이제 저만 써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좀 수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연구소 개발해서 뭐 엔제 냈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고요. 예. 안타깝게도 이제 정식 출판은 못했어요. 출판사 통해서 하려니까 2,000부 인쇄 나라에서 그 정도 못 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다 적자로 나오니까 그러면. 근데 이번에는 이번 졸업하는 애들도 연구소 몇 명 좀 이제 끌어들여서 검수 한 번 더 하고 문제 좀 더 집어넣어서 정식으로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이런 걸 들었어요. 너무 심하게 어렵다. 여기 안에 있는 게. 해서 이제 어려운 거 어느 정도 개발했으니 이제 신유형의 적당히 어려운 것들도 좀 담은 거를 올해 계획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일단 이렇게 말을 지르는 이유가 말을 질러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 권 더 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들어간 브로셔가 첫 번째 꼭 QR이 복사돼서 다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오타 검수를 했는데 QR 검수는 못했어요. 상상도 못해가지고 QR이 잘못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이거 저도 이게 제작업체 컴플레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6 수능 해설 영상이 어쨌든 이거 제가 무조건 수능이 목요일에 보잖아요. 무조건 금요일이 2학년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요일 수능 본 다음 날에 영상을 찍어요. 수업 시간에 풀기하고 공통영역까지. 그래서 이번 바로 다음 수능 날에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설하는지를 맛배기로 보실 수 있게. 원래 제가 보통 이때 사진 안 찍으셔도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다 올라와 있다, 다 이렇게 QR이 있다. 근데 이번에는 QR이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감상해 주시면 저는 이제 매우 감사드리는데, 항상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머무르는 시간이 보통 한 5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한번 봐주시면 어쨌든 매우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저 앞으로 수업 안내는 끝났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 요게 메인이라고 보는데 녹화를 일단 끄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